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마법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 1강부터 9강까지 쭉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단기 임대로 등록을 해야 될지 아니면 8년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궁금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1강에서 9강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압축시켜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의 향후 전망.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과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법령 개정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처음에는 많은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발표를 하고 정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다시 규제 쪽으로 돌아선 전환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쪽으로 어떤 형식으로 등록을 해야 주택임대사업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자기가 원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의 향후 전망,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맞춤 전략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의 향후 전망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규제 쪽으로 나갈 것인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언제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될지 정말 일촉즉발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서 정부의 컨트롤을 받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일반 사업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2019년도 1월 1일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의무화는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이지요. 그래서 절반의 의무화는 이미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의 향후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주택임대사업 정책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먼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 RHMS라고 하는데요. 이걸 구축 운영을 하겠다 하는 발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임대사업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축소시키고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 RHMS 구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HMS는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임대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그 개념들을 보게 되면 임대차 계약 정보, 그리고 소유 정보, 자가 여부,
가격 정보, 공실 여부 이런 내용들을 국토부, 국세청 그리고 행안부 등 여러 행정기관들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검토하고 확인하고 또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투명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RHMS를 통해서 임대소득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유자가 주택을 4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주택 A에서는 자가거주를 하고 있고 주택 B는 임대, 그리고 주택 C는 공실, 그리고 주택 D는 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B와 주택 D는 지금 임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주택 A는 소유자 본인이 자가거주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가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건축물 대장, 재산세 대장 등을 모두 다 검토를 해서 자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주택인 공실에 대해서는 공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확인을 위해서는 공실 여부 확인 방법으로 건축물 에너지 정보까지 전부 다 파악해서 공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이 나타났을 때는 주택이 임대 상태인 것으로 판단을 할 것이고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공실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 이 구축 운영 방안은 굉장히 방대하고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세원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부의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두 번째로 주택임대사업 세원관리 강화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세무서에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분리과세 대상 주택인 임대소득 그러니까 연간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대상으로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산세는 주택임대소득금액의 0.2%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 하는 내용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택임대사업자 세대 혜택이 계속 축소되고 있고 요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8년도 4월 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업자부터는 장기임대주택 그러니까 8년짜리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신규 취득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이런 혜택들이 이제는 소멸되게 된 것입니다.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그리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 시에 지금까지는 규정되지 않았던 가액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면적 요건만 요구를 했고 가액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2018년 9월 14일 이후에는 가액 요건까지 모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 요건 그리고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그러니까 50% 감면, 70% 감면, 그리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 시에 가액 요건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2월 12일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한 주택임대부터는 임대료 5% 증액제한 준수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이 임대료 5% 증액제한 준수 요건은 거의 모든 규정 속에 다 추가가 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5% 증액제한 준수 요건을 어겼을 때 그 세제 혜택들이 모두 다 박탈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유리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에 유리한 경우는 취득세 감면 목적일 경우, 재산세 감면 목적일 경우, 종합소득세 감면 목적일 경우,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중에서 거주 요건 배제 목적일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주주택, 본인의 거주주택 비과세 목적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모두 세제 혜택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만으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8년까지 가지 않고 4년 그리고 5년만 지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유리한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목적, 그리고 두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목적,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그러니까 8년 이상 50% 감면, 10년 이상 70% 이상 감면 적용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네 번째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목적으로 했을 때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했을 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장기 임대주택에서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에는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취득세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취득세 100%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세 경우에는 전용면적 40에서 60인 50%, 전용면적 60에서 85%는 25%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4년 이상 임대 시에 30%를 감면해주고 있고요. 8년 이상인 경우에는 75%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중에 거주 요건 배제인 경우에 단기 임대주택도 해당이 되겠고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는 경우에도 단기 임대주택에서 볼 수 있는 세제 혜택입니다. 다음으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은 모두 적용이 되겠고요. 장기 임대주택에서만 주어지는 세제 혜택으로는 종합부동산세 혜택, 양도소득세 혜택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배제해주는 혜택이 있고요. 양도소득세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자면, 첫 번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 배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또는 70% 감면해주는 적용 혜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세제 혜택이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할 때에는 각종 세제 혜택이 어떤 형태로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모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세제 혜택의 목적에 따라서
4년 단기 임대로 등록을 할지 아니면 8년 장기 임대로 등록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1강부터 9강까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종합을 해서 압축시켜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등록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